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니 뭐니 해도 이 mRNA죠. 자, 메신저 리보 핵산. 사실 mRNA라는 걸 거의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고, 주식하면서 mRNA가 뭐지? 자, 그러고 있었는데,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개발 방식이 mRNA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일반 우리가 알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이 요새 mRNA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진 같은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도 가고 거의 다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아가면 상한가를 가요. mRNA 아이진 관련해서 올라가고 자 이렇게 이제 모더나 백신이 델타 변이 효과가 있고 요새 이제 델타 변이가 난리죠.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 모더나 백신이 모든 편이 면역 방어를 보였고 기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남아프리카공에 처음 발견된 베타 변이보다 델타 변이에 대한 항체 형성 효과가 더 뛰어난 걸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모더나도 이 델타 변이에 강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모더나 이 개발 방식, 화이자 개발 방식 mRNA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가 자 요새 이제 이 그 코로나19 백신 mRNA 이 백신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높고,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백신이 됐죠. 이 mRNA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 RNA, 리보핵산, RNA, 이 여기서 DNA와 함께 우리 몸의 대표적인 유전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물질이 DNA와 RNA가 있는데, 이 mRNA가 RNA 중에서도 전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메신저, RNA에서 메신저 M자를 붙여서 이제 mRNA가 된 거죠. 이런 기술 방식이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의학 용어라 우리가 뭐 주식하면서 의학 박사는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몰라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mRNA 방식이 델타 변이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이제 그 실험 결과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코로나 공포가 이제 재확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잘 안 밀리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좀 이제 주식이 밀린다고 그래요. 지금 지난 2일까지 반등하기 전까지 나흘 연속 이렇게 하락했는데 지난 30일 기준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14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에 처음으로 800명을 기록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에 퍼지고 있어서 약간 이 4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도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델타 등 강력해진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엔데믹 현실화가 조짐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제 이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 변이가 2,492건 적지 않죠. 그래서 우세중 우려가 있는 델타 변이가 자 263건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미국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일주일 새 델타 변이가 두 배 정도 증가했고 막상 이렇게 조금 지금 만 편히 있을 상황은 아닌 거죠. WHO에서는 이제 백신 허브 구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하고 화이자 모더나 기술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델타 변이가 이제 최소 98개국에서 발견됐고 어떻게 보면 참 끝이 없는 이런 이제 코로나입니다. 작년 3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자 이런 mRNA 백신 기술이 있으면 자 개발이 신속하게 이 변이에 대응하는 강점 이 델타 변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이 mRNA 방식이 이제 모더나가 최근 실험실 연구에서 자사 백신이 델타 변이 인도발 그리고 각종 변이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고 좀 더 이제 이 확실한 이 중화항체 생성 연구를 위해서는 추가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mRNA 백신이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이런 이제 기사는 있는 거죠. 음, 이 얼마 전에 이 나이백이라는 주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백이라는 주가도 거의 상한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증시로 잘 올라가고 있고 또 서린바이오 이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관련주들을 보면 자 진원생명과학, 아미나로직스, 서린바이오, 이현제약, 파미셀, 만처, 한미서이언스, 셀르메드, ST파인, 지케 뭐쭉 나이백도 있고 바이오니아도 이제 바이오는 이제 RNA 관련주로 들어왔는데 사실 이 mRNA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좀 높아요. 고점에 있는 이온 부담은 좀 있는데 사실 이 서린바이오는 아미로일스는 그게 고점이 아니에요. 자 일단 mRNA 백신 연구 개발에 5,400억을 투자합니다. 프랑스에서 하죠.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4억 유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자 내년 상반기 mRNA 백신 1억 도즈 생산 자 이걸 목표로 컨소시엄이 구성됐어요. 근데 이 컨소시엄
구성됐을 때 이제 한미약품이 있고 ST팜, 지신녹십자가 있죠. 그 ST 한미약품이 있으니까 한미사이언스 당연히 관계사니까 상관이 있고 ST팜은 직접 거론이 됐죠. 또 진원생명과학이나 아미노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적으로 mRNA 관련해서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자, 진원생명과학의 월봉 차트를 보면 높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때가 언제냐면 6년도 2006년도 3월달 고점까지도 지금 거의 뚫고 나가려는 이때 고점이 58,000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49,000원대죠. 보시게 되면 자 49,000원대인데 아마 저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너무 높아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좀 없는 게 이 서린바이오 이제 이연제약 자 이연제약도 고점의 부담은 있지만 아직 좀 더 힘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연제약 또 하나 이제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제가 그 영상, 새벽 영상에서 좀 관심 가졌으면 어떨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약주를 하도 변동폭이 세서, 좀 위험성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추세가 잘 유지된 상태에서 새벽 영상에 찍고서 새벽에 좀 관심 가져보세요 하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인데, 6월 29일부터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고, 특히 월봉에서 위치가 높잖아요. 현재 주가에 지나서 월봉에서 보는 게 좋은데 월봉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높은 데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5개월선 타고 다시 올라가는 1차 상승 후의 조정, 그러고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중요한 매물대만까지만 가도 13만 원대예요. 지금 주가가 8만 원대니까 한 60%, 5, 60%의 먹을 본 마진율이 있는 거죠. 주식은 내가 진입했을 때 어디까지 진입해서 이 주식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목표가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목표가라는 게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보통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예전 앞에 매물대를 목표가로 잡기 때문에 이 목표가까지만 가도 보통 12만 원대가 돼요. 지금의 상한가에서도 20%가 되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는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아미노로직스인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 같지만, 어쨌거나,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어 있죠. 그리고 월봉에서 보시면, 자, 예전에 최고가 가격이 4,400원대예요. 근데 지금 주가 3,400원대고,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를 무너뜨리는 캔들은 5개월 선을 깼을 때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승승장구하다가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때가 2016년도인데, 잘 올라가다가 5개월 선을 딱 이탈하는 이 순간, 그대로 급락했죠. 이렇게 아무리 여기서 아무리 물타기 해도 소용이 없어요. 추세를 우하향을 한번 두면 주식은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끝장이죠. 자, 그렇지만 추세 턴이 이루어졌고 우리 우상향할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쫓아가서 고점에 물려도 결국 다 돌아나가죠. 자,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추세가 우하향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우상향할 때 삽니다. 하향할 때 사면 큰일 나요. 우상향할 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식은 추세를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고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주식 현재 가격이 5개월 선의 평균 가격 이상에 있다? 주식이 좋은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앞전에 매물대를 다 뚫어놨어요. 이 초록색, 녹색이 거둔 게 이게 이제 이 산 같은 부분이 중요한 매물대가 되죠. 이 매물대를 완벽히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이제 이 주식은 이 아미노로직스는 이 주봉에서 변곡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가깝게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타고 올라가다가 순간 빵 때릴 수 있죠. 그래서 예전 고점이 4,300원만 가도 상한가죠. 그러니까 먹을 폭 마진폭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또 모더나라든가 mRNA 백신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죠. mRNA 관련주인데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수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그러면서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 월봉이 약간 고점에 남아 있어요. 항상 주식들은 전고점을 맞으면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번 달에 전고점이 25,800원대인데 금요일날 종가가 22,700원이에요. 그래서 24,800원 참 1,000원 차이 나는데 25,800원만 강하게 땅 뚫어주면 예전 고점인 이렇게 3만원대까지 갑니다. 3만원대까지 가면 상한가죠. 물론 이제 이날 7% 올랐기 때문에 사실 상한가 20% 정도 되는데 저 전고점을 뚫어졌을 때가 상당히 강력하고요. 항상 주식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다가 크게 상승하죠. 보시면 요렇게 20일 손해보고도 쭉 달려나가는 음봉 이런 게 좀 괴롭긴 하죠. 15% 갔다가 종가 2%대 마무리하니까 가만히 쭉 버티고 있으면 그냥 빵 때려주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주식은 하루하루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사실 요렇게 됐을 때 꼬리를 이렇게 달다 보니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죠. 벌써 고점이 15% 갔다가 종가에 비해서 수익분을 많이 토해내니까. 그렇지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런 긴 꼬리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빵빵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 60%. 이때 안 팔았으면 이때 99%, 이날 상한가 60%, 벌써 60%의 수익률이 나온 거죠. 자, 서린바이오도 한번 강하면 저렇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린바이오 하루 떨어지고 하루 흔들리고 이런 거에 절대 관여하지 말고 기다리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상황이 틀린다면 아마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깬다든가 일봉에서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또 신규 매수자분들은 진입 안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이 유지가 되고 추세가 유지되면 진입해 볼만 하죠. 자, 이렇게 5주선 아까 아미노로직스처럼 예전에 앞에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매물대는 다 뚫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지 않고 꾸준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이현제약도 사실 좀 탐은 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높아요. 이제 월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사상 최고가 찍고 가고 있죠. 장점은 왼쪽에 매물대가 없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 추세가 엄청 좋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중기 추세의 결정은 5주선이 한다고 그랬죠. 이때 5월 7일 날 5주선을 탄 이후에 단 한 번도 종가상 5선 이탈하지 않죠. 꼬리는 달전정 절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죠. 이게 바로 주봉 5주선의 위력이에요. 자, 일봉에서 뭐 이게 꼬리는 달고 이렇게 21선까지 왔다 갔다 뭐 음봉 그리고 왔다가 음봉 그리고 다시 갔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국 꾸준히 우상향한 거죠. 이렇게 추세가 잘. 그러니까 이때 사고 팔고 못 하더라도 주봉에서 5선만 깨지 않으면 난 안 팔 거야. 그냥 계속 다 먹는 거죠. 꾸준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빵 때렸는데 이현제약 같은 경우가 한두 번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꽤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게 19% 종가가 끝났는데 한두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한밀사이언스도 말씀드렸고 요새 아이진이나 나이백 바이오니아도 원체 강해서 사실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의 종목도 보시면 좋기는 좋은데 원체 강하죠. 지금 월봉에서 추세가 너무 세고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이날 상한가 또 며칠 쳤다 이날도 거의 2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진 같은 경우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이 mRNA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캡처해 놓으셨다가 한번 mRNA 관련주를 좀 보시기 바라고 요새 우리나라 지수가 보시면 1030포인트? 자, 1038포인트를 달리고 있고, 일봉에서 상 최고가, 주봉에서도 자, 이렇게 추세가 엄청 잘 유지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이 900포인트쯤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위에서 놀거나 1050포인트, 1100포인트를 달려나가기 위해선 이 제약바이오주가 날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고, 또 지금 요새 조금 제가 그 얼마 전, 아니다,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자동차 주로 올렸죠.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 관련 주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하고 바이오주만 움직이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항상 1000포인트에 놀게 돼 있어요. 자, 몇 년 전에 제약바이오주가 거의 박살이 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고, 요새 이제 원래 1000포인트 돌파할 만 했는데, 자동차주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그 자동차 반도체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린 건데 차량용 반도체 거의 많이 해소되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또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서 비해서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진단키트도 델타 변이 관련해서 사실 많이 움직여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사실 반대급부인 백신들을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mRNA 관련주들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해서라도 개발이 돼야 되는 이 방식이라는 거죠. 백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 4억 유로, 그러니까 총 금액이 5,400억. 이거 투자해서, 자, mRNA 백신 연구에 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한다는 얘기죠. 이쪽에 꾸준한 관심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 회사들이 튼튼하고 좋다면,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